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종목 겨루기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종목 겨루기 탑5 성과는 어떤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침이 컸던 시장이다 보니 상승률이 다소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1위 자리 여전히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2위는 한중현 파트너의 바이닉스, 그리고 3위 역시 IMVDX가 견조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공동 4위에 오늘의 두 분입니다. 하창환 본부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화진 과장의 종목이 상승률 14%로 공동 4위권에 올라왔네요. 사이 좋습니다, 두 분. 네. 자, 지금 그동안 강했던 종목군들은 저희가 9월 이제 상승률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한양이 이제 1위, 8월 1위로 빠지게 되면서 기타 다른 종목들로 순위권이 꾸며진다라는 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망주를 겨뤄보는 시간으로 바꿔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핫하게 움직인 이슈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입니다. 슈퍼사이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전력기기 3분기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 고공행진을 숫자로 또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 잡아보고 잠시 후에 탑픽 두 종목을 또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P모건이 S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한 이후에 강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던 ST 현대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전력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3분기 실적 기대만큼, 아니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올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님, 전력기기에 대한 다시금 좀 부상하는 그 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2분기 그게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 전력기기주들이 좀 섹터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대부분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달, 7월달이 좀 감소적 추세로 좀 나왔다가 이번 8월 데이터 같은 경우가 지난 4월, 5월만큼에 대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JP모건에서 이제 나왔던 리포트처럼 아직까지는 수요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다가 그 빠졌던 이유가 결국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2분기 실적은 좋지만 수주 감소세가 전년 대비해서 40%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흐름이 그런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까지 시장은 28년도, 대략 29년도에 대한 수주 물량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다 꽉 찼지만은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공장 완료가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 하나 둘씩 완료가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 데이터는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고 물론 이게 올해 상반기 때부터 AI 수요에 따른 전력 수요가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애초 당시에 나왔던 거는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전기차 수요에 따른 전력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는 AI 수요에다가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대가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전력 수요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디커플링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3분기 실적 기대만큼 못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3분기 실적 여전히 좋다. 과연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뭐 최근에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줄어드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주를 좀 잘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이제 물량에 너무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뭐 컨콜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Q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집중하시기보다는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10년 전이죠. 이번에 10년 만에 사이클이 온 건데 이전의 사이클에서는 6년 동안 이 사이클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2년 차로 보시면 되고요. 이전과 비슷하더라도 이제 이 6년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은 시기로 또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쪽에서 노후 변압기만 교체를 하는 수요만 다 체크를 하더라도 지금 30년까지 수주가 꽉꽉 찰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노후 변압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거에다가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벤트들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쟁 났으니까 다시 재건하면서도 이제 변압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변압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요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보실 때 항상 전선이랑 같이 보시는데 산업 구조상 1.5에서 2년 정도의 괴리율이 생깁니다. 변압기가 먼저고요. 송배전이 먼저고 그다음에 전선 쪽이니까 이쪽은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재생에너지까지 더 확장이 되면서 여전히 슈퍼사이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확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력기기 안에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꼽아주셨는지 화면으로 또 만나볼까요? 아마 핵심주를 누가 가져갔느냐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ST 현대일렉트릭 대 LS일렉트릭입니다. 사실 지금 자리도 각각 달라요. 현대일렉트릭은 다시 전고점 돌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LS일렉트릭은 지금 고점 대비 꽤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 LS일렉트릭을 선정을 하셨는데 ST 현대일렉트릭 뺏겨서 갖고 오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LS일렉트릭은 물론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빠르게 초고압 변화기를 마진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그만큼 HD 현대일렉 만큼의 마진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대장주를 쫓아가고 있지만은 추후에 대장주의 모습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압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KOC 전기를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 유일한 이제 중소형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대략 한 1,000억에서 4,000억까지 지금 규모가 캐파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배전반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마진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분간은 이제 국내 쪽에 대한 매출이 기대감이 있지만은 결국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수요가 사실 뭐 HD 현대일렉트릭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에 좀 중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MSCI 편입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향후에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LS일렉트릭도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의 면모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고압 변압기 부분인데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왜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일 수밖에 없냐면 일단 초고압 쪽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S일렉트릭은 우회해서 미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부분이 매출 비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전체 매출 캐파에서 변압기가 차지하는 양이 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변압기 쪽에서 이제 각자의 절대적인 실적은 다르지만 이 변압기 사이클이 왔을 때 가장 실적이 많이 좋아진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두 번째가 재룡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에 대한 잔고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 수출입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도 HD 현대일렉트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종목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보시더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 들어가고요. 사실상 이제 현대차까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수급의 이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에서 1.3조 수준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탄력도가 많이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앞으로의 기울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인데 네. 한 3-4달 정도 기간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치워냈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적으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는 한 7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과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종목 겨루기, 종목 배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